안녕하세요. 이상계 행정사입니다. 저는 2024년 12회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분 모시고 인터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합격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2회에 합격한 41세 최비주 행정사입니다.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2차 시험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면서 이제 폐업을 하게 되었고, 1년간 2차를 전업으로 준비했었고요. 그때 아쉽게도 제가 낙방을 하는 바람에 12회 때 이제 제 동차로 다시 준비를 하면서 1차는 이제 전업으로 하다가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2차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지방 출장을 가게 됐어요. 지방 출장 중에 이제 2차를 같이 준비를 하면서 이번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행정사 사무소 개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 중개사 이제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했던 언니가 이제 행정사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저도 그때 행정사라는 이제 전문 자격증을 알게 되었는데요. 부동산 이제 중개업이랑 행정사가 같이 겸업을 하게 되면 시너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문 자격증으로 해서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개사와는 달리 행정사가 조금 어렵다고 할까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준비하실 때 좀 이렇게 막막하다,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고민 같은 게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행정사는 이제 2차가 서술형 문제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술형은 처음 접해보는 시험이었고, 이제 백지에 문제를 보고 현출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렇겠죠. 예, 더군다나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문해 창작 쪽이랑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가장 걱정이 많았습니다. 너무 이제 힘들었을 때 이걸 탈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팁 같은 게 있었을까요? 공부하다가 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면 아무래도 당이 떨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큰 거 한 통을 사서 아이스크림. 네네. 예. 평소에 즐겨보던 이거 메모해야 돼요. 아이스크림. 평소에 즐겨보던 이제 유튜브를 시간 정해놓고 이거를 보면서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도 했고요. 저녁에는 이제 퇴근 후에 신랑이랑 같이 이제 맥주 한잔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로 했는데요. 대신에 맥주는 정해진 만큼만? 네, 얼마큼만? 먹어서 저는 딱 500 생맥주 하시는데 그 이상은 절대 안 되고 그렇게 저희가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이제 그 공부를 하시면서 힘들었을 텐데 2차 시험 준비하기가, 공부를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다, 공부의 어떤 수험 계획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실까요? 2차가 아무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나만의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합격 수기를 보고 그냥 무작정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게 되면 추후에 내가 맞지 않는 방법을 하고 있으면은 그걸 나중에 파악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제 시간 압박 때문에 그러면은 중간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방법, 나만의 공부 방법을 여러 합격 수기를 보고 빨리 체득을 해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제 그렇지만 행정사님만의 나만의 어떤 독특한 이제 가장 효과적인 어떤 공부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전업으로 이제 준비를 했을 때 가장 제가 안 좋았던 부분이 한 토픽을 외울 때 정확하게 외워야지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 과목, 전 범위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시험 한두 달 전에 구글 타이머라고 제가 그거를 이제 구입을 해서 시간을 20분 정해놓고 20분 안에 한 문제, 그러니까 한 토픽을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리고 목차와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고 이제 20분이 끝났을 때는 아무리 못 외웠더라도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고요. 근데 제가 다 못 외웠는데 이제 그냥 넘어간 문제들은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 그게 저 혼자만 방을 만들어서 저 혼자 있게 해서 거기 나에게로 보내기 해가지고 그런 게 있군요. 그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뭐 단문을 제가 보고 또 보고 해서 목차라도 계속 암기를 계속 했습니다. 좀 독특한 어떤 공부 방법이라고 공부 방법 같아요. 이제 1차, 2차 그럼 나눠지니까 어차피 자동차로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정사님께서 공부하실 때 예를 들어 1차에서는 어떤 게 가장 힘들었다,
또 2차는 어떤 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었다? 이런 게 있었을까요? 1차 같은 경우에는 행정법이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행정법. 예. 네, 많이 어려우더라죠. 네, 아무래도 범위도 많고 판례도 많다 보니까 행정법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임병주 교수님께서 이제 꼼꼼하게 알려주셔서 판례 위주로 습득을 하게 돼서 생각보다 좀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사실 사무관리론 어렵지만 네. 죄송합니다. 어렵지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절차론이 좀 많이 어려웠어요. 절차론. 예. 왜냐면 범위도 넓고 이제 사례형과 네. 예, 그런 이제 단문 이런 개별법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거를 좀 학습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그 1차를 통틀어서 이게 정말 가장 이 과목이 힘들었고 어떻게 극복했다 이런 과목이 특정돼 있다면 네, 행정절차론 할 때 좀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절차론. 예, 너무 힘들었는데 교수님께서 네. 이제 판례 위주로 해서 그거를 많이 학습을 반복을 시켜줬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외우면서 목차 같은 경우는 정형화 되게 이렇게 공식화로 하셨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게 외우다 보니까 이제 절차법은 쉽게 이제 습득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개별법이 좀 문제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목차 위주로 해서 이제 두 문자를 다 목차별로 땄어요. 그래서 목차 중심으로 외우면서 핵심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외워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행정사를 강의하는 곳이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 몇 군데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방문각을 선택한 어떤 특별한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공부했을 때 그때도 이제 방문각을 저 공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 샘플이나 이런 거를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제가 민법 같은 경우는 중개사를 했었을 때도 좀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 강의를 들었을 때 조민기 교수님께서 판례 위주로 해서 재밌게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좀 깊이감 있게 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리고 사실 1차에서 학계론에 이제 최욱진 교수님이 잘생기셨잖아요. 우리 방문각이 BTS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인물이 이제 우리 최욱기 교수가 1등, 제가 2등입니다.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나고요? 네. 뭐 1차, 2차 통틀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강사분들의 강의 들었을 텐데 어떤 강사분이 던지는 농담, 참 좀 재밌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조민기 교수님이 이제 가끔 이제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이를 해주시는데 그때 항상 이제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도 항상 문제가 이렇게 길어서 어떻게 10분 안에 푸냐 이러면서 공감도 많이 해주시면서 막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좀 사이다 같이 좀 시원했고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 강의 들으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항상 그 시험 다가올 때마다 지나가는 낙엽도 피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하시면서 이제 건강관리 유념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어서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많이 긴장하고 막 그럴 거였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는 꼭 합격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합격 기원의 어떤 그 이제 루틴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 하고 딱 발표됐어요. 합격자 오늘 합격했어. 그때 어떤 그 느꼈던 기분?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저는 이번에 합격을 하겠다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미신이라도 좀 빌어보고자 뭐 합격 소원 팔찌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구매해서 착용하기도 했고요. 집에 이제 달 항아리 그림이라고 해서 복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것도 좀 걸어보고 해서 미신의 힘을 좀 빌어보기도 했고요. 사실 저는 합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날 시험 발표일 전날 잠이 이제 오질 않잖아요. 이제 다음날 이제 아침 9시가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합격 통지가 와서 이제 메시지가 올 텐데 저는 그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사실 새벽 4시부터 술을 마셨습니다. 왜냐면 8시 50분에 자려고.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간이 넘기고 이제 9시에 딱 됐는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합격했다고 소식이 들리는데 저는 역시나 카톡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떨어졌구나. 했는데 그래도 점수라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이제 큐넷에 들어갔는데 합격이라는 글자가 써 있더라고요. 그때 기분?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 헛것이 보이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그때는 진짜 신랑이랑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울면서 부둥켜 안고 소리 지르고 정말 다시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는 이제 많은 분 중에서 아마 다수가 나도 한번 시험 볼까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사를 공부하겠다. 이제 후배분들이 되시겠죠. 그분들한테 어떤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저는 이제 이번에 제동차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2차 준비 시작하면서 집이 아니고 이제 타 지역에서 이제 숙소 생활을 하면서 이제 2차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집을 이사를 9월 달에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바로 보기 전달이잖아요. 그때도 출장 중이었는데 계속 집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사도 하고 시험 준비도 하고 일도 다녀야 했고, 그리고 제 건강도 안 좋아서 계속 병원도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좀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또 제가 이번에 포기하면 내년에 2차만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에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직장 생활 하면서도 틈틈이 밥 먹을 때도 인강 보면서 밥 먹고, 아침에 출근 준비할 때도 인강 보면서 출근 준비하고 하면서 틈틈이 계속 인강도 보면서 꾸준히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당일날도 사실은 제가 2교시 때 문제를 보자마자 아는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고 나갈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그거를 한 1분 정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소설이라도 써보자. 그러면 점수라도 나오게 얼마나 나올까 해서 꾹 참고 쓰다 보니까 갑자기 두 문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두 문자 위주로 목차를 또 쓰기 시작하니까 또 핵심 키워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2교시 종 칠 때까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중간에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갔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13회 준비하시는 분들도 아무리 좀 힘든 상황이거나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포기라는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2교시 종 칠 때까지 무조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 네. 포기하지 말자. 네. 아주 좋은 말씀이었어요. 개업하시죠? 네네네. 어디서 하십니까? 양주에서입니다. 양주. 네네네. 주로 하실 어떤 그런 이제 업의 영역은? 행정사는 아무래도 기본 업무가 이제 출입국 업무잖아요. 네네.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각종 계약서 작성 그리고 인허가까지 업역을 이제 확대해서 네네.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 번창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네. 자, 인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